좋아요, 구독!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사그라진 금리 기대, 저평가, 가치주 주목해야. 네,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금리에 대한 이슈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선 12월 FOMC 회의를 기다리고 있죠. 저평가 가치주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헤드라인을 가지고 와주셨는데 근거 들어볼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장주, 꿈틀거리는 성장주에 투자하는 것은 지금 뭐 너무 당연시되고 있죠. 네. 그래서 개인들도 개미 투자자들도 다 성장주 쪽에 뭐 2차 전지, 반도체 쪽에 몰려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경계가 뚜렷하게 나눠지느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왜 워렌 버핏 같은 이 투자의 기재가 가치주를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은 가치주가 빛이 나더라. 그래서 그 가치주가 성장주가 되는 것이고 성장주가 또 가치주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너무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가치주에 주목할 수 있는 것, 특히 이제 저평가된 가치주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옥석을 구분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너무 과도하다는 그런 평가도 나와요. 그러니까 뭐 기준금리만 인하되면 모든 게 다 풀릴 듯이 뭐 증시도 좋아지고 다 뭐 3천 돌파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게 단지 모든 해결책은 아닐 수도 있다. 투심이 이제 투자 심리가 위축된다가 오히려 경기 둔화 우려까지 나오는 만큼 조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정권사 쪽에서도 추천하는 종목들을 보면 단지 성장주 쪽뿐만이 아니라 이 가치주 쪽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 유한타 정권에서는 SK 하이닉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뭐 종목을 한번 보시죠. 그래서 주요 정권사들이 추천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더라도 BGF 리테일 그러면 소매주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성장주랑은 다르다. 또 한전 KPS 같은 경우에도 원전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성장도 하지만 좀 저평가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SK 하이닉스는 뭐 반도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는 이제 추천 종목에는 성장주도 있고 또 가치주로 볼 수 있는 종목들도 있다라는 것을 함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대한유화는 최근에 우리가 에너지와 관련돼서 좀 에틸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수익성이 나아지면서 주목해 볼 종목이다. 하나 머티리얼즈는 이른바 이제 우리가 반도체 관련해서는 3D 낸드 분야 이런 분야 쪽에 더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이제는 기술이 고난도 되면서 또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말 그대로 저평가 가치주에 주목해야 되는 연말 투자 기준을 생각해 볼 때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면 이제 내년에도 우리 앵커께서도 소형 가치주 쪽에 주목해 볼 수 있다는 것도 좀 판단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내년에 투자자들이 있어야 될 곳은 우리가 자꾸만 성장주만 보고 있는데 뭐 2차 전지 또 일부 제약 바이오 쪽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만병통치약처럼 해결이 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자, 고금리가 좀 장기화될 수도 있다. 내년 3분기, 빠르면 2분기에 기준금리가 좀 인하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그럼 가봐야 하는 일이죠.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성장주 주가 고공행진 다음에 우리가 좀 봐야 됐던 종목들이 섹터가 자동차나 또 금융이나 정유, 통신 등 전통적인 가치주들이 다시 재조명되는 이유는 결국 그런 관련된 산업들에 있어서의 성장이 오히려 저평가되면서 조금씩 더 제대로 된 평가를 시작하고 있다. 또 재평가를 제대로 받고 있다. 이런 점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기아나 KT 그리고 현대차, 하나금융지주, 금융 쪽입니다. 우리 금융지주도 가치주로 분류가 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가 수익 비율인 PER이나 주당 순자산 비율인 PBR의 지표를 보면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 이럴 때 우리가 주로 이제 저평가 가치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인플레이션 물가가 단박에 꺾일 거냐 그렇게 또 보지도 않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오히려
성장주는 성장주대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만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성장주의 성장이 주춤할 수밖에 없고 또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이전에 이 주가 이 흐름을 보더라도 대체적으로 이제 저평가된 가치주적으로 또 눈길을 돌리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또 이제 전쟁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되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푸틴의 장기 집권까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또 대통령 선거에 다시 나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성장주가 계속 성장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가치주 쪽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미국은 지금 경제 성장 기조가 좀 견조하죠. 반면에 우리를 보면은 비교해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시장, 주식 시장 밸류에이션은 좀 하단에 있다, 상단에 있다기보다는 그럼 그런 가치, 저평가된 가치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무조건 가치주냐, 무조건 성장주 봐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경계가 사실은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묘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PER이나 PBR로 보더라도 낮게 수치가 형성된 것을 가치주로 본다. 오히려 그러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PBR이나 PER보다도 높게 형성이 돼 있으면 성장주로 본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가치 성장주는 왜 우리가 투자를 못해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롭 아노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계적인 투자자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한다는 착각으로 가치주 대비 성장주가 상승을 했지만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와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최하단에 와 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화면 한번 보시죠. 결국 가치 투자의 최고봉이죠. 대가라고 하는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가치주만 투자를 하느냐? 아니에요. 성장주와 가치주가 섞여 있는 이른바 나와 있네요. 알록달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애플은 IT죠. 또 성장주죠. 그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금융이 있죠. 필수 소비재도 들어가 있죠. 크래프트 하인즈를 또 그렇게 좋아해요. 워렌 버핏이. 자, 그다음에 휴레 패커드에서 헬스케어까지 이렇게 골고루 섞여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너무 단적으로 성장주다, 가치주다, 가치주 그거 뭐 주가 변하겠어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어느 종목에 들은 가치가 담겨 있는가를 우리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제 두 종목을 가져왔는데 네. 우리가 최근에 보면 금융을 잘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만큼은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바로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배당물인 걸까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른바 광고를 할 때 이 메리츠가 메리츠. 그러니까 이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더 생각나는 기업일 수도 있겠는데 물론 그건 광고니까요. 정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게 나오죠. 네. 광고니까요. 네. 자, 근데 이 꾸준하게 자사주를 매입해요. 그러니까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이 조정호 회장의 머릿속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주당 환원율 자체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권 쪽은 썩 좋지 않았죠. 올해 정권 쪽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화재가 워낙 정권과 화재 양 쌍거리를 하고 있는 회사가 메리츠 이제 병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화재 쪽에 장사가 잘 되니까 올해 배당 가능 이익이 영업이익이 연간 이익이 21조 이거 적지 않습니다. 근데 이 그때 말씀드렸지만 조정우 회장의 마인드가 성계는 없다. 대주주와 그다음에 소액주주 한 주가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3분기에는 드디어 순이익에서 업계일이 삼성화재를 제꼈어요. 우리가 화재 그러면 삼성화재 그러는데 3분기 실적 뭐 여러 가지 그것도 계산 방법 가지고 억척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제쳤습니다. 자, 이 화면을 보시면 결국 따로 떨어져 있을 때 메리츠 정권과 메리츠 화재로 떨어져 있을 때보다 자, 금융지주로 합포가 난 이후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점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 그다음에 메리츠 화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 때문에라도 내년에도 더 좋을 수 있다는 점에서 메리츠 금융지주를 좀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HD 중공업이야? 에이 뭐 그걸 가져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HD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잘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HD 현대건설기계 인프라코어는 들어봤는데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주목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아주 최근인 8일에 신규 미니 굴착기를 7종을 글로벌 론칭 행사를 하셨습니다. 이것 자체도 대단하거니와 이제 결과적으로는 건설 수요가 있든 없든 간에 건설 기계 쪽이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이제 기술력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가 있다라는 거. 실제 디자인상까지 받았고 기술력도 한 단계 더 높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 오파이 웨이 리서치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미니 굴착기 수요가 오는 2027년이 되면 18조 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건설기계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당히 기술력을 또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에 이 축적된 기술력이 있고 해외 시장도 지금 중동에서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지금 뭐 사우디는 짓기 바쁘게 생겼잖아요. 뭐 네옴시티도 있고 엑스포도 있고 여하튼 그렇습니다. 월드컵도 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도 해야 되죠.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한 재건 사업이 있으면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또 뛰어들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인데 HD 현대기술이 1월부터 9월까지 매출을 보면은 매출도 작년 대비 11.1% 늘었어요.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대비 57.3% 늘어났습니다. 자, 근데 이걸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ESG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요. 자, 현대건설기계가 ESG 1등 회사예요. 지금 보시면 2019년에는 뭐 B가 보여요. 2023년 보십시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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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그러니까 성적이 너무 좋네요. ESG로는 이 회사를 당할 회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주주 가치에 있어서도 이런 회사들이 더 조명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HD 현대중공업이 아닌 HD 건설기계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